논어 79번째 시간으로 자한편의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16장 자재천상활 서자여 사부인저 불사주야로다. 선생님께서 물가에서 말씀하셨다.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논어에는 이런 말이 이제 몇 개가 보이죠. 어디서, 언제, 누구한테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글들이 있죠. 그런 글들은 이제 해석이 난감하죠. 무슨 의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황한이 뭐라고 하면 천이란 말 썼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흘러간 물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자 살던 것도 그렇고 여행을 다니면서 물가가 참 많이 만났을 텐데 여기서 사라 그러는 건 가는 것이 이와 같고, 이거 아마 물을 얘기하겠죠. 물과 같이 흘러가는 이와 같구나 이겠죠. 이 산이 이제 그칠 지자를 써서 밤낮을 그치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거는 말이라기보다도 시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정도로 이 뉘앙스가 풍부하고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아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이제 그 물에 대한 은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들어갔죠. 시기도 알 수 없고 뭐 누구한테 한 말도 아니고 하니까 해석의 여지는 풍부해진 거죠. 주자는 능히 짐작을 할 수 있듯이 학문의 정진하라는 말로 푸는 거예요. 이제 서자가 사실 이제 가다는 뜻인데 가면은 뒤에 이제 이어져서 오니까 계속 이제 가고 온다는 뜻까지 이제 해석을 해서 천지에 만연한 가득 찬 도가 흐르는 것의 은유로 보고 도가 저러하니 이런 걸 이제 탐구하는 이 정진하라는 말로 이제 풀었죠. 그 물의 성질에 대해서 가장 이제 최초로 이제 깊이 있게 해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풀이한 사람이 맹자란 말이에요. 물이라는 게 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으니까 이제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구덩이가 있으면 채우지 않으면 안 가고 해서 이제 끊임없이 흐르는 물의 성진 정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아마 주자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순자에 가면 물에 관한 단일 논문이 아주 있을 정도로 물에 관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죠. 그만큼 이제 이게 해석의 여지를 많이 전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이 도의 은유라기보다는 서에는 간다라는 뜻밖에 없으므로 물은 흘러가 버리고 끝이다. 그러니까 어제 나는 오늘의 나와는 다르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월이 흘러가는 한탄 같은 게 들어갈 때 덧없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가 한 요 말을 이 말 이후에 그 작품 속에서 아니면 다른 글에서 나타난 용례를 보면 문학계통의 글에서는 이거를 대부분 덧없음, 한탄, 시간에 흘러가는 것에 안타깝 이걸로 해석을 했고, 철학자들이나 특히 성리학자들 이후의 글들 보면은 이걸 다 도에 대한 끝없는 정진 이걸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들이 읽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만 두 가지로 해석이 공존하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장입니다. 자활 오 미견 호덕겨 호색자약해라. 나는 덕을 좋아하는 것을 여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이 덕하고 색하고 이렇게 이 컨트라스트를 한 게 이 비유의 절묘함이죠. 그다음에 색자하고 덕자를 비유한 게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공자 세가에서 이걸 되게 드라마틱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나라에 있을 때 공자가 영공이 부인을 마차에 태우고 이 시장을 쫙 돌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과장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모습을 공자 보시고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저렇게 색을 좋아하듯이 덕을 좋아하면 얼마나 좋을꼬 라고 이제 사마천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덕과 색의 비유는 대비시켜서 하는 비유는 그 하기편의 자하가 이미 한 적이 있죠. 현현 역색이라 역색 그때 이색으로도 보고 역색으로 해석이 여러 가지 된다 그랬지만 그때도 색자하고 덕자하고 이 은연중에 비교하는 게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익숙한 것이긴 한데 여하튼 덕과 색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걸 보고 근데 이제 주석가들은 당시 사람들이 덕보다 색을 쫓는 것을 한탄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 전형적인 도덕주의자의 이 주석이죠. 근데 어느 시대인들 덕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색을 좋아하는 게 많겠습니까? 이건 좀 주석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덕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열정이 필요하다,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건 이제 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더 이해하는데 편치 않을까. 많이 쓰는 이 말 이후로 많이 쓰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비여 위산에 미성일괴하야 지도 오지하며 비여 평지에 수부 여기 복으로 읽었는데 부로도 읽기도 합니다. 일괴나 진도 오왕냐니라. 산을 만드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 한 삼태기를 덜 부어서 완성이 되지 못하였을 때 멈춘 것도 내가 멈춘 것이며 평지에 반대로 평지에 한 삼태기의 흙을 부어서 흙을 쌓는 거죠.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쌓느라고 얼마밖에 안 되더라도 계속 하는 것도 내가 가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좀 묘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산을 만든다는 말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흙을 쌓아서 이렇게 높이 언덕처럼 이렇게 높이 쌓는 거 작업을 하는 거죠. 비유를 해서 한 거니까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만 부으면은 완벽하게 되는. 근데 거기 딱 스탑하는 경우가 있죠. 학문의 정진에 대한 이건 이제 그치는 거고 반대로 평지에서 이제 겨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겨우 시작해서 한 삼태기 흙을 부었지만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것도 내가 가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학문을 계속 하는 것이다. 완성의 어려움, 시작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권유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부단한 정진과 완성을 독려하는 걸로 이제 읽은 거죠. 제가 읽은 거 이제 주어가 뒤에 와 있죠. 이 앞문장 전체의 주어도 이제 오로 본 거예요. 산을 쌓다가 완성 못하는 것도 내가 멈추는 것이고 뒤에도 이제 하는 것도 내가 계속하는 것이다. 주어를 일관되게 파악해서 자신의 책임을 강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왜냐? 주어가 뒤에 온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오자 앞에 있는 글자들의 그 문장들의 주어를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부와 수양을 이 산 쌓는 것에 비유해서 한 삼태기만 더 부으면 완성되는데 아니면 당신 다른 주어죠. 그 누가 멈춘다면 나 역시 도와주지 않고 멈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평지에 산을 만들려고 쌓으면서 한 삼태기를 부었지만 겨우 이제 나가서 시작을 하지만 그 사람이 공부를 한다면 내가 같이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오는 선생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뭐 여기 선생이 도와준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기 자신 여기 앞에 있는 그던 당신이던 지하거나 지나는 이 사람의 책임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 오지오왕이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선생으로서 도와준다는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흥미로운 해석이에요.
공자가 선생으로의 자각을 하고 있다는 건 늘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기 복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르도 읽고 복으로도 읽는데, 부는 덮을 부자, 그리고 복은 이제 뒤집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 이 괴, 흙을 담은 삼태기를 뒤집어 엎어서 흙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 이상 79번째 논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